자, 파시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파시즘. 신동아랑 인터뷰할 때 문재인 정부를 파시즘이고 김어준하고 유시민이 괴벨스라고 얘기했었던, 그래서 이 정부를 규정할 때 파시즘 정부라고 규정했었던 거의 최초의 인간이 저 아닌가 싶은데, 참고로 이렇게 기사 좀 띄워주세요, 편집자님. 파시즘이 뭐냐, 그런데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파시즘은요, 여러분, 우리가 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 넘어왔습니다. 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 넘어오고, 민주주의로 넘어온 다음에 다시 군주제로 갈 일은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다시 군주제로 회귀를 한다, 백을 한다. 이게 파시즘입니다. 파시즘의 기본적인 성격은 민주주의에서, 정확히 말하면 군주제라기보다는 독재정이겠죠. 독재정으로 넘어가는 거.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군주제로 넘어간 나라도 있죠. 민주주의 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민주주의 하면서 군주제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어디긴 어디예요? 북한이지. 3대 세습하고 있잖아요. 군주제잖아요. 김씨 왕조씨, 그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건 그냥 군주제. 북한은 그냥 군주인데 무슨 군주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걸 신성 군주제. 백두혈통이라잖아요. 말이 돼요? 백두혈통 이런 거? 믿어요, 여러분? 백두혈통을 타고나야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백두혈통은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 민족의 영도력을 가지고 있다. 똥 싸는 얘기죠. 똥 싸는 얘기. 그걸 믿으면 바보입니다. 자, 보세요. 정확히 말하면 정체를 얘기할 때 민주주의라고 안 하고 공화정이라고 얘기하죠. 공화정에서 전제정으로 간 케이스가 역사에 있었냐 없었냐? 있죠. 당연히 있죠. 어디요? 로마요. 로마 공화정이었다가 황제로 갔죠. 시저, 임페러, 이렇게 해서 이제 황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고대 로마에서도 키케로나 세네카 같은 사람은 이미 얘기를 했어요. 정체는 순환한다. 공화정, 전제정,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군주정, 이게 뺑뺑뺑뺑 돈다. 이런 순환한다라는 얘기는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파시즘에 대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파시즘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붕괴에 기반하죠.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건 결국은 민주주의하고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사유재산제하고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가진 세속적 개인, 세속적인 개인의 등장이 민주주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가진 세속적인 개인이 탄생해야, 세속적 개인이 뭐를 만들 수 있어? 세속적 개인이 뭉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사회죠. 정확히 말하면 이 개인을 개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시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시민들의 집합체인 시민사회가 정부를 구성하는 거, 그게 민주주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시민사회가 정부를 구성할 때 하는 방법이 투표고, 자, 이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민주주의, 사유재산제, 그리고 자본주의가 파국을 맞이한다. 파국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경제적인 파국은 뭐겠습니까? 공황이죠, 공황. 그것도 무슨 공황? 대공황.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전쟁이죠. 그리고 공황과 전쟁이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이 되면 그러면은 상관없는데, 이 공황과 전쟁이 계속 개미주옥처럼 노답으로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더 이상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파시즘이 올라온다. 자, 파시즘은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전제정, 군주정으로의 회귀, 그 백래시를 하는 사상이 파시즘이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다? 민주주의의 파탄. 그럼 민주주의의 파탄,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답이 없어. 그럼 답이 없으면은, 그러면 이 파시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답이 있다고 얘기하죠. 자기들이 답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저주하죠. 증오를 합니다. 절대로 이 민주주의에는 답이 없다. 문제는 이 자기만이 답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가 나온다? 한 개인이 나옵니다. 자, 다시 이걸 도식화 시킬게요. 민주주의가 노답이다. 그 다음에 노답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 증오를 부추긴다. 특정 증오의 대상이 있겠죠. 증오의 대상이 이제 유대인이라든지 공산주의자라든지. 이 유대인 공산주의자는 그 시대 20세기 초반의 역사 상황에서의 대상이었을 뿐이고, 이 증오의 대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 증오의 대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사이에서는 펴져 있지 않지만 반미, 미국에 대한 증오라든지 이런 증오를 중심으로 이거를 때려부시면 지금 현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미국을 내쫓으면, 일본을 부시면, 식민지 잔재를 없애면, 그러면 지금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그런 해괴망측한 증오의 사상을 퍼뜨리죠. 그리고 증오의 사상을 퍼뜨리고, 그 증오의 사상을 퍼뜨리는 한 개인이 스스로를 뭘 하게 된다? 우상화를 가게 된다. 증오에 기반한 우상화.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김어준, 유시민을 공격을 했었던 거고, 이거의 끝판왕이 뭐다? 뭐니 해도 김씨 왕조다.
김씨 왕조가 이거에 대한 끝판왕이고, 김씨 왕조는 자신들의 모든 가난함을 어디에다 원인을 둔다? 미국. 그러면서 김일성은 뭐다? 이 증오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킨 사람이다. 뭐로부터? 식민지 경험. 일본으로의 식민지 경험을, 이게 어디로 연결되다? 일본에서 뭐로 연결되다? 미국으로. 그래서 이 일본과 미국으로 연결되는 식민지 지배자, 압제자들로부터 인민을 보호하는 게 자기 자신이다라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뇌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상화를 한단 말입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의 패턴이에요.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군주제가 왜 망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군주제가 망한 건 아까는 뭐였죠? 개인이었죠. 개인. 세속적, 세큘러한 개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군주제의 이데올로기 제공자가 뭐였죠? 종교였죠. 종교였기 때문에 종교에서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개인이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종의 사상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군주 잘못이고 종교 잘못이고, 이런 복종을 잘하면 나중에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런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세속적이 된 기본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교류였어요. 교류와 교역, 무역. 교류와 교역을 통해서 뭐를 가지게 된다? 사유재산을 가지게 됐을 때, 자기 것을 가지게 됐을 때 사람들은 사유재산과 영적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한다? 사유재산. 세속적인 것을, 자기의 손에 쥔 것을 훨씬 더 강조하고, 이 사유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들은 뭐를 했다고 강조를 해요? 노동. 노력해서 만들어낸 사유재산, 기존에 있었던 이 사람들로부터 지켜야겠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노동윤리와 사유재산 소유, 이거를 정당화시켜주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생겼는데, 그게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 그러니까 신교는 노동하고 사유재산을 하는 상인 계급의 종교였다. 그리고 그게 국교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제 현대를 만들었다, 이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교류하고 교역하면 사유재산이 생기고, 사유재산이 생기면 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간 세속적 상인들이 군주제를 부순다. 자, 그러면 군주제와 민주주의 사이에서는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군주제, 그리고 여기서는 이 파시즘도 뭐를 부셔야 되냐면, 이 세속적 상인, 세속적 개인주의를 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세속적 상인과 개인주의는 뭐를 통해서 발생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교류를 통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파시즘은 폐쇄적인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다. 폐쇄적 구조 속에서 선동을 한다. 우리나라 좌파 같은 경우 이 폐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한다? 김어준, 유시민을 필두로 한 이 일군의 스피커들, 이 사람들만 믿을 사람들이고, 나머지 조, 중, 동, 한경호, 이 모든 언론들 같은 경우 다 신뢰하지 말아라. 정신적으로 폐쇄 상태에 놔두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지속적인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거부를 하죠. 북한 같은 경우에서도 폐쇄를 합니다. 교류하고 소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발작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컬트 집단에서도 나고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도 다 발생하는 건데, 컬트, 파시즘 이런 데에서는 교류를 끊고 자신들의 집단을 고립시킨 다음에 자신들의 정신적 노예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파시즘에 등장하는 패턴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 얘기를 합시다. 북한은 파시즘 국가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파시즘을 넘어서 군주제를 완성한 국가죠. 그러니까 파시즘은 군주제를 완성하는 과도기적 이데올로기고 정치 체제고, 결국 정치 체제로는 군주제로 가는 겁니다. 히틀러나 기타 등등 독재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의 위대함은 얘기를 했어도 세습을 생각하진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만 독재자일 뿐이지. 이 파시즘적 독재 사상을 넘어서서 아예 군주제로 나아간 게 북한이에요. 북한은 파시즘보다 하나 더 뜨는 거죠. 한술 더 뜨는 거죠. 이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북한의 신하들이 외부 세상에 대한 눈을 뜨면 안 되죠. 이 눈을 뜨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폐쇄를 해서 이들이 굶어 죽어도 방치를 해요. 개방을 하면은 굶어 죽는 거를 살릴 수 있는데, 어떤 험한 노동을 하든 해외에 나가서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데, 그 개방을 절대 안 합니다. 굶어 죽는 걸 누구 탓으로 만든다? 미제국주의 탓으로 만들고, 자기네들은 개방을 안 하고 굶어 죽는다. 왜? 개방을 안 하고 미제 탓하면서 굶어 죽여도 군주제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폐쇄적인 국가가 존립할 수 있어요? 없죠. 망해야죠.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피냐? 그게 바로 핵입니다. 핵은 뭐를 지켜주는 거예요? 북한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군주제를 지켜주는 거고, 그리고 이 군주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 하나가 폐쇄 사회를 만드는 거죠. 교역하고 사유재산을 가지면서 세습적인 개인적 사고방식에 눈을 뜨게 되면 군주제는 무너진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를 북한을 무너뜨리는 방법, 북한에 우리가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 드라마, K-팝, 김정은보다 방탄소년단이 더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체제는 기스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김정은한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인사 3번씩 하면서 자신들은 제대로 살고 있다, 신민으로 봉사하면서 수령님 덕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일명 고깃국 먹고 잘 살고 텔레비전 보고 깔깔거리고 있는 우리의 드라마를 전파시키면 여기는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약점, 이쪽 국가의 약점은 이렇고 민주주의에서 약점은 뭐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몰락할 때는 가진 게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도 하고 재산 소유를 하지 않은 이런 하층민들이 많아지면 그 민주주의는 실패한 민주주의고, 이런 민주주의에서는 항상 파시즘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있어요. 대단히 불평등한 민주주의 국가가 이거를 뒤집어서 파시즘으로 간다, 공산주의 이런 거로 간다, 이것도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타락한 민주주의가 그대로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재산을 소유한 계급들, 그 카르텔들이 이 체제를 놓고 계속 착취 구조를 영구화한 집단 지도 체제. 그게 뭐죠? 난민식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는 두 가지인 거예요. 1번, 난민식 카르텔 국가와의 위험도 있고요. 2번, 북한식 군주제, 파시즘 국가, 두 개가 지금 상존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부의 분배를 개선을 하고 중산층을 늘리고, 그리고 카르텔 형성을 막아야죠.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민사회가 해야 될 일인데, 분명한 건 문재인 정부를 보면 아시겠지만 집값 올라가는 거나 기타 중산층 형성에도 방해가 됐고, 절대로 민주적인 정치라기보다 북한식 군주정 파시즘을 선호하거나 카르텔 국가를 선호하는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각성을 하고 이렇게 이 두 국가 모델로 가는 걸 막고 건전한 산업국가, 중산층이 두터운,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민주주의가 안정화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